쉽고 빠르고 재밌고 영민한 뉴스. 오늘은 김영민 아나운서 대신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민해지고 싶은 이현웅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현웅한 뉴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예, 하여튼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하. 아침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금방 하고 또 영민한 김영민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민 아나운서 응원합니다. 예. 예,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김영민 아나운서 빨리 돌아오세요. 네. 네. 이제 정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응급 의료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예. 오늘부터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이고요.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은 지금 추석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진찰료 그리고 조제료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인력을 좀 충원한다는 계획인데 네. 아무래도 이 응급 환자에 대한 우려들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응급 환자들을 책임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진찰료 평소의 3.5배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야, 건강보험 수가 오르면 내가 내는 진찰료도 비례해서 오르나?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은데 일단은 인상되는 진찰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가 내는 돈은 뭐 당장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군의관, 공보의 또 진료 지원, PA 간호사 등 가용 인원을 최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5조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 의대 증원을 할 경우에는 교육이 부실해지고 또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립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교육부가 2조 원 정도, 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의 복지부가 3조 원 정도, 이를 합쳐서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네. 뭐 이와 함께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도 3년 동안 1,000명 더 늘리고 또 현재 지정 기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교육용 시신이죠. 네. 카데바도 부족한 의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나왔지만 뭐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요? 예,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쪽에는 당연히 뭐 그 환영을 할 만하지만 네. 일단은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증원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런 예산안 규모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증원을 가정한 채 후속 대책부터 내놓는 걸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수시 원서 접수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교육부에서 또 이례적으로 이 수시 경쟁률까지 발표하기도 맞아요. 했는데 의료계가 너무 이 극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모처럼 만에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한 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일단 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에는 다들 뜻을 네. 모으긴 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정책 실패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의료 대란을 초래한 복지부 장관, 차관, 경질함으로써 네.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안도 고려 중이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에 제안한 바 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에 국민의힘 측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장차관 경질 같은 문제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면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별개의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고요. 예. 의료계가 불참한 여야 정협의체 출범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쨌든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요. 또 뭐 누구를 바꿔라 뭐 해라 하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낮에 시작을 하는데요. 예. 어제 이틀째인 어제는 거의 저녁이 다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 왜 그런 겁니까? 일단 2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대정부 질문이 5시간이나 늦게 열렸는데요. 네. 그 이유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제행사 참석자 이 불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여야 교섭단체 허가를 받았는데 네. 야당에서 뒤늦게 반발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예. 뭐 결국은 외부 일정 다 마치고 국회에 나오도록 되면서 오후 7시에 시작이 됐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그리고 국방부는 지난 5일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어서 이를 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하라고 하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고요. 예. 이거는 국회에 대한 능멸이다라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도장은 관례적으로 찍었을 뿐 예. 그렇다고 해서 불출석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원내 지도부가 직인의 효력을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니냐라는 네. 내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내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네. 유인촌 장관도 일본에서 열리는 장관 회의를 이유로 내일 불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네. 뭐 이를 두고도 계속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도장을 찍을 때는 중요하거든요. 예, 그냥 찍어놓고 보증 섰다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야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는데 관례적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늦은 만큼 꽤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뭐 일단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또 인사 논란 등 역사관을 두고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먼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 그리고 의지를 폄훼하고 있고 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문제 등을 두고 선동과 편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통일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등 이런 요직의 뉴라이트 인사가 자리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을 언급하면서 파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계엄령 준비서를 두고 여러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정부 질문이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 혹은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이 아닌 말싸움 또 자극적인 정쟁만 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일 차인 오늘은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오갈 예정인데요. 뭐 세수 결손, 금투세 폐지 여부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요약이 아주 잘 됐네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본회의 상정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뭐 일단은 본회의 상정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뭐 예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네.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 그리고 표결 강행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지역화폐법에 이어서 두 특검법까지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3박 4일이 걸리게 되고 마지막 법안 표결 시점이 15일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예. 요원들이 보통 추석 연휴가 되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들 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가야죠. 또 시장 인사도 가야죠. 나눠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런 일정들의 다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노종면 원내대변인 어제 기자들에게 두 특검법안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사견을 전제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부터 좀 따로 상정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에선 또 마냥 미룰 수가 없는 게요. 공천 개입 의혹, 이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천 이 개입 의혹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까지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 그리고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재표결 이런 네. 일정까지 모두 다 고려한다면 이 한 달이란 시간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랜 관행상 대정부 질문 때는 법안 처리는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에 본회의를 잡았는데 그 전에 법안 처리를 한다? 이거는 일부 의원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한 겁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은 다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축구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오만과의 경기에선 3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예.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첫 승리를 기록하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예,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첫 승리가 굉장히 간절했을 텐데 그렇죠.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많이 도와줘서 네. 한 골에 2도움을 기록하면서 어제 3대1로 승리하긴 했습니다. 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감독 선임에 대한 그런 그렇죠. 비판 목소리가 좀 줄진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변수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예, 지금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회에서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내부 제보를 받아서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준 증거 등을 여러 측면에서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제보자가 현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오. 일단 24일 현안 질의에는 홍명보 감독 비롯해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과연 출석을 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구하면 또 우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손이 안 맞았군요. 예. 아닙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신 이번 영민한 뉴스 쭉 살펴봤는데요. 역시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